요즘 중국 경제 헤드라인 보면 심상치가 않죠? 이게 그냥 잠깐 겪는 성장통일까요? 아니면 정말 큰 위기가 오고 있는 걸까요? 오늘 데이터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자, 바로 이 숫자입니다. 마이너스 13.1%. 이게 뭐냐면요. 지난 11월에 중국 산업계가 받은 성적표인데 정말 충격적이죠. 1년여 만에 가장 빠른 속도로 이익이 그냥 사라져버렸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말이죠. 이 숫자 하나가 중국 경제 전체를 다 설명할 수 있을까요? 글쎄요. 이 헤드라인 뒤에 숨어있는 진짜 이야기가 뭔지 지금부터 하나씩 껍질을 벗겨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모두를 놀라게 한 바로 그 숫자, 11월 데이터를 좀 더 깊숙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이게 그냥 11월 한 달 장사가 잘 안 됐네. 이 정도 수준이 아니에요. 생각해보세요. 1년 내내 힘들게 쌓아올린 이익 증가율이 이 단 한 달 만에 거의 다 날아가 버린 거예요. 플러스 1.9%에서 0.1%로 뚝 떨어졌으니까요. 이건 사실상 1년 농사를 완전히 망쳤다고 봐야죠. 아니 도대체 왜 이렇게 갑자기 곤두박질 친 걸까요? 그 뒤에는요. 마치 중국 경제 위에 드리워진 세 개의 거대한 그림자가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걸 삼중고라고 부르는데요. 첫째가 부동산 위기, 둘째가 디플레이션 압력, 그리고 마지막이 내수 부진입니다. 이 세 가지가 동시에 아주 강력하게 중국 경제의 발목을 꽉 잡고 있는 형국이죠. 자, 첫 번째 그림자부터 볼까요? 바로 부동산 위기입니다. 이게 벌써 5년째 계속되고 있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사람들 자산 가치는 떨어지고 미래는 불안하고 그러니 당연히 지갑을 닫을 수밖에 없는 거죠. 소비 심리가 꽁꽁 얼어붙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그림자는 디플레이션입니다. 물가가 떨어진다고 하면 좋은 거 아니야? 하실 수도 있는데 이게 경제 전체로 보면 정말 무서운 거거든요. 기업 입장에선 물건을 만들어도 제값을 못 받는다는 뜻이에요. 3년째 이런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그림자, 바로 사람들이 물건을 안 산다는 겁니다. 11월 소매 판매 증가율이 고작 1.3%였어요. 이게 2022년 12월 이후로 가장 낮은 수치인데 경제 엔진이라고 할 수 있는 소비가 거의 멈춰섰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상황이 이렇다 보니 중국 정부도 정말 머리가 아플 겁니다. 어떻게든 이 문제를 풀어야 하는데 예전처럼 막대한 돈을 푸는 그런 전통적인 방식은 또 쓰고 싶어 하지 않거든요. 아주 큰 딜레마에 빠진 거죠. 중국 정부의 속내를 이해하려면 이 내이주안이라는 단어를 꼭 알아야 합니다. 우리말로 하면 소모적인 무한 경쟁쯤 될까요? 발전도 없이 그냥 서로를 갉아먹는 경쟁이에요. 다 같이 죽자고 가격 내리기 경쟁을 하니까 결국 아무도 돈을 못 버는 상황이 되는 거죠. 정부는 바로 이 내이주안이 기업 이익을 깎아먹는 가장 큰 원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진핑 주석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수 확대는 임시 방편이 아니라 장기적인 전략이다. 방향은 명확하죠? 밖에서가 아니라 안에서, 그러니까 중국 내부 시장을 키워서 돌파구를 찾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딱 선을 긋는 게 있어요. 그렇다고 서구처럼 국민들한테 직접 현금을 나눠주는 식의 부양책은 절대 안 하겠다는 거죠. 자, 여기까지 들으면 중국 경제 정말 어둡게만 느껴지시죠? 그런데 말입니다. 이 데이터를 조금만 더 깊게 파고들면 아주 흥미로운, 어떻게 보면 희망적인 부분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를 보면요. 마치 두 개의 중국 경제가 동시에 존재하는 것 같아요. 한쪽은 부동산이랑 인프라 같은 구경제. 여긴 지금 침체에 빠져서 전체 성장을 끌어내리고 있죠. 그런데 다른 한쪽엔 하이테크랑 자동차 같은 신경제가 있습니다. 여긴 아주 강력한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어요. 이 그래프를 보시면 그 차이가 확연히 드러납니다. 보세요. 전체 산업이익은 마이너스 13.1%로 곤두박질 쳤죠. 그런데 하이테크 제조업은 플러스 10%, 자동차 산업은 플러스 7.5%입니다. 정부가 전략적으로 밀어주는 미래 산업들은 오히려 엄청나게 성장하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죠. 이건 그냥 저희가 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중국 국가통계국에서도 공식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의 어려움은 낡은 경제에서 새로운 경제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겪는 구조적 조정 압력이라고요. 한마디로 성장통이라는 거죠. 자, 그럼 중국의 이런 고통스러운 체질 개선이 과연 우리 그리고 전 세계에는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이건 정말 동전의 양면과도 같습니다. 좋은 점부터 보자면 중국이 저렴한 물건을 계속 수출하니까 전 세계적인 인플레이션을 잡는 데는 도움이 될 수 있어요.
하지만 나쁜 점도 있습니다. 이런 저가 공세가 다른 나라 기업들한테는 위협이 되니까 이걸 덤핑이라고 비판하면서 거대한 무역 갈등이 터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결국 이 질문이 남습니다. 중국의 이 거대한 전환은 과연 전 세계에 새로운 기회가 될까요? 아니면 또 다른 위기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일까요? 앞으로의 세계 경제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 될 겁니다.